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24년 새내기 메이크업. 오늘 메이크업 영상은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께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꾸려서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완벽하게 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또 연령대가 교수님 연령대긴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경험치로는 그래도 이 뷰티 유튜버계 11년이 되면서 또 청담동의 금손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뵈면서 이렇게 기동량으로 듣고 이런 것들 내가 또 여러분들께 전하는 거 참지 못하거든요. 싹싹 모아가지고 다 전달해드려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럼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2024년 새내기 메이크업 출발! 빵! 스킨 에센스까지 발라뒀고요. 크림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스킨을 바를 때에도 새내기이신 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얼굴에 유분량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스킨을 솜에 잘 묻혀서 살살 닦아주시고 콧망울 이런 데도 좀 닦아주시고, 그리고 에센스는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뭐 그것까지는 꼭 에센스를 발라라까지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20대 초반이니까.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크림, 요게 리뉴얼이 한번 됐고, 근데 이거 이전 버전이네. 이렇게 리뉴얼이 한번 됐고, 또 20대 초반이거나 하면 수분 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수분 크림이 여드름 피부에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피부과에서도 많이 하고, 유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도 하는데, 이 이모가 12살 때부터 여드름을 엄청 알아가지고 지금도 임신한 상태인데도 막 여드름이 올라오고 그러고 있어요. 유분이 아예 필요 없는 피부는 없습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분을 넣어줘야 하는지 그 조절을 내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좀 유분기가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수분 크림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크림 바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밀어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 이모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요. 스킨케어, 피부가 잘 되어 있어야 색조도 예쁘게 발려요. 도화지가 깨끗한데 정돈이 되어 있어야 그림도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펴 발랐으면 그 다음에 조금 마무리 괜찮네 하고 살짝 이렇게 찐덕한 느낌이 남을 수 있어요. 잘한 거예요. 참고로 이모는 윤정부 이전 나이 36살, 생일 지나서 만 35세입니다. 오늘 선택한 쿠션은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그 중에서도 모이스처입니다. 왜 모이스처를 선택을 했느냐? 아니 좀 매트해야 뽀송하고 예쁜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건 달라요. 뽀송한 게 예쁜 사람도 있고 촉촉한 게 예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촉촉한 게 더 나아요. 근데 왜 이걸 선택했느냐? 이 바닐라코라는 브랜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촉촉하다고 만들어도 막 축축하게까지 만들지 않아요. 이 집의 고객들은 커버력을 엄청 중시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커버력을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브랜드가 한 군데 더 어디 있느냐? 클리오예요. 그래서 이 두 브랜드가 커버력이 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늘 언제나 이모야가 강조하고 있어요. 쿠션 퍽 찍어서 퍽! 아니에요. 자, 조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팍 찍어도 돼요. 대신에 나중에 더럽게 무너져도 이건 당연한 결과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 퍽 찍어서 했는데도 나는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 그러면 그냥 다행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 김이랑 이런 게 좀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얇게 깔고 여기 터치를 했다 싶은 데에는 너무 많이 터치하지 말고 또 옆으로 퍼뜨려주고, 많이 두들기면 밀착 잘 된다던데요? 그런 건 없어요. 적당히 어느 정도 밀착이 잘 된 선에서 손을 떼줘야 되는 거지, 영원히 계속 두들긴다고 밀착력이 영원히 계속 올라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코너를 가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도 요래 지나갑니다. 쿠션 퍼프의 면적을 좁게 해야 좁은 면적을 잘 바를 수 있겠죠. 발리는 형태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발라야 돼요. 자, 이쯤 말했으면 막 스킵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보고 지나가세요. 자, 여기 코 옆에 보면은 엄청나게 빨개요. 이렇게 빨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막 여기에 냅다 찍어갖고 빡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가려져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름하고 만나면서 아주 여기에서 막 육수가 잘 흘러나오면서 엉겨요. 왜 그러냐고요? 제품 잘못됐냐고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나는 여기를 자연스럽게 살짝만 가리고 나중에 더럽지 않을래. 혹은 오늘 2시간짜리 외출이야. 확 찍어버리고 나중에 육수 흘러도 상관없어.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코에 모공을 채울 때에는 약간만 비껴쳐주면 모공이 잘 채워져요. 그런데 영원히 비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코가 날아가요. 그냥 막 껍데기가 막 다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각질이 후두두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각질이 아니라 제형들이 뭉친 때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각질 제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생각이 피부의 장벽을 다 벗겨버리는 일로 이어지는 경우를 이모가 너무 많이 봤어요.
살짝 겉에만 쓸어가지고 미간을 빡 찍으면 여기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마 여기 판때기가 넓잖아. 여기 이렇게 좀 두들겨서 내려오세요. 양 조절이 생명이에요. 내 얼굴 위에서 양 조절을 어떤 방법으로 세세한 노하우를 가지고 할 것인가는 나이를 많이 먹어야 돼. 그걸 금방 잘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인생을 그렇게 날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못해도 돼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메이크업에 좀 디테일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이거 화홍 브러쉬 982번에 3호 얘는 사자. 진짜 오래 씁니다. 아까 여기 모공 덜 가려진 데 있죠? 여기를 살짝 묻혀가지고 한번 슉슉 긁어봐요. 그리고 코끝에 더 커버를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집착하면 그날 메이크업 코끝에 망치는 거예요. 저도 모공이 조금 보이더라도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어. 그 정도 선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눈 밑에 경계진 부분까지 살짝만 진짜 소량 묻혀가지고 약간만 연결을 해주고 요거는 제가 그 아이돌들 메이크업 엄청 하시는 서욱 원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여기 눈두덩이까지는 저는 그렇게 커버는 안 해요. 물론 화면에서 보일 때는 눈두덩이도 커버를 하면 깨끗한 건 맞는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사회생활하고 그냥 바깥 활동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확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트러블은 컨실러로 원래는 가려줘야 돼요. 쿠션으로 가리려면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걸 내가 알고 두드리는 거 하고 왜 쿠션으로 이게 안 가려질까 하고 갈급해하는 거 하고 다릅니다. 다크가 정말 진해요. 가릴 건데요. 최소 5년은 넘었습니다.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셀먼 베이지라는 색상인데 이게 리뉴얼이 됐어요. 라이트 피팅 컨실러로 다크서클 커버 1호 이렇게 생긴 건데 다크 색상이 너무 보라색이거나 이거보다 더 어두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쿠션으로 못 가려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다크서클 커버 컨실러를 따로 써줘야 되는 걸. 그때도 화홍을 씁니다. 다크서클 커버 컨실러는 따로 왜 써야 되냐면 조금 촉촉해야 돼요. 살짝 톤을 잡아주는 느낌만 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깨끗해지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지 막 이렇게 보라색이 안 가려져 이러면서 바르면은 나중에 엄청 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경계가 아직 살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 경계를 오히려 더 살려주면서 발라줘야 경계가 사라집니다. 질감이 막 많이 변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오히려 좋네요. 아까 이쪽 다크가 더 진했었는데 안 한쪽, 한쪽 차이가 있죠? 근데 아무리 데일리라지만 코 옆에 붉은기를 잡고 싶다 그러면 셀먼 색상으로 살짝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쿠션만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뜰 순 있어요. 근데 막 많이 티날 정도는 아니니까 이것도 나의 선택.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파우더를 발라줘야 지속력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선택하고 추천하는 파우더는 라네즈. 요거 많이 봤죠? 이렇게 누르면 가루가 여기서 나오는 거. 칼집이 막 나 있어요. 사실 가루 파우더는 바닐라코도 되게 좋아요. 저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20대 초반이고 하면은 좀 유분기를 잡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휴대하고 다니기에 괜찮기 때문에 요거 추천하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아니면 요거를 파우치에 넣고 다니고 집에서는 바닐라코 쓰는 것도 괜찮아요. 파우더 브러쉬가 또 비싸요. 또 싼 파우더 브러쉬를 쓰면 안 쓰니만 못해요. 파우더 브러쉬는 돈 모아서 좋은 거 쓰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이 내장 퍼프로 되게 잘 나왔거든요. 눈썹은 조금 분처리가 되어 있어야 잘 발리거든요. 이것도 아티스트 선생님처럼 좀 꼬집어줘요. 느낌 있거든요. 여기 살짝 눌러줘요. 여기까지 다 바르지 말고 오히려 헤어라인 살짝 처리해주고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콧등 살짝. 그 다음에 인중이 빛나면 인중이 너무 길어 보여요. 자기 얼굴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인중이 짧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저도 조금 길어요. 살짝 눌러줘요. 빛나지 마라, 티나지 마라. 한국엔 또 이렇게 땅콩형 얼굴도 좀 있거든요. 여기가 빛나지 마라 하면서 튀어나오지 마라 하는 데를 살짝 터치를 해요. 파우더 처리하면 건조하던데요?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건조함을 느끼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오긴 해요. 그것도 알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경력이 오래됐다 해도 눈썹을 참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좋아하는 거는 에뛰드의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올리브영에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올리브영에 베어 엣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클리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런 육각형이 디테일을 살리기에는 살짝 부족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그리기에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 숱이 너무 많고 눈썹이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좀 밀어주고 가위로 좀 잘라주고 해주셔야 돼요. 그 해당 링크는 제가 영상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눈썹 털이 있는 쪽은 먼저 칠할 필요가 없어요. 눈썹 털이 없는 부분을 칠해서 눈썹 털인 척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뒷라인은 내가 거울로 봤을 때 일자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일자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정면을 보면은 어떤 조선시대에 멋지게 한 칼 휘날릴 것 같은 그런 무사의 눈썹이 돼요. 일자처럼 보이려면 오히려 내 눈 라인을 따라 살짝 아래로 굴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맨살을 칠할 때 많이 떨려요. 그걸 극복하세요. 누르면 두껍게 나오고 눌렀다가 떼주면 끝에가 흐려지고 얇아지겠죠? 이렇게 맨살을 칠해준다. 눈썹에 털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핵심입니다. 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숨만 쳐줘도 그릴 게 없죠. 그리고 앞머리 좀 부족한 부분 모양도 살짝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두세 줄 정도 그려주고 크리브러쉬로 그 세 줄을 파스텔을 비벼주듯이 문질러주세요. 양쪽을 완성하고 나면은 살짝 시꺼먼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치만 우리 아이 메이크업 입술까지 할 거니까 이 정도면은 밸런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짝짝인가 아닌가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베네피트의 명언이 있습니다. 눈썹은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다. 그 정도면 남남 아닌가요? 넘어갑시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넘어갈 건데요. 사실 세상에 많은 아이 팔레트 제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끼지 않을 수 있도록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아이 프라이머 써줘야 돼요. 어머, 유통기한이 작년까지였어요. 어반디케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 화장품 가격들을 보면은 많이 올라가지고 이 어반디케이가 그렇게 비싸게 안 느껴져요. 필수품입니다. 자, 이렇게 소량 묻혀가지고 손가락에 살짝 거의 다 없앤다는 느낌으로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 좀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넓게까지는 안 발라도 돼요. 톡톡 해주고 중요한 건 속눈썹 털! 여기를 잘 발라주잖아요? 아이 라이너가 안 번져요. 손가락에 좀 끈적끈적한 거를 지나가준다는 생각만 가지면 돼요. 몇 번. 아이 베이스에 돈 투자할 만 합니다. 아이 팔레트 고를 때 색깔 너무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퍼스널 컬러 많이 따라가는데 퍼스널 컬러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내 피부 색상하고 비슷한 색상을 고르는 거. 그게 돈 실패하지 않는 첫 번째 선택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은 제가 오늘 좀 차분한 핑크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저의 퍼스널 컬러의 베스트 색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옷 색상하고 비슷한 섀도우 색상 맞추고 립 색상도 맞추면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오늘 검은색을 골랐으면 눈에 검은색을 바르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방법이 안 통하겠는데 그래 검은색을 입은 날은 스킨톤의 섀도우를 바르면 되지. 응? 그 정도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암튼 이번은 에뛰드의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이건 아이잖아. 브러쉬가 없어요. 손으로 발라요? 맞아요. 거기가 문제예요. 또 이렇게 브랜드에서는 말입니다. 브러쉬를 껴줘요. 이것도 껴줘요. 내가 숱한 경험상 말씀드릴게요. 버려요. 이거는 생존 브러쉬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막이 뚝 떨어졌어. 메이크업을 하려고 봤는데 브러쉬가 없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생존 브러쉬. 이건 사자. 이게 3만 원이 넘어요. 저 언니가 미쳤네. 3만 원짜리 브러쉬를 나보고 어떻게 사라고. 사요. 네, 이거 써봤거든요. 10년 끄떡없어요.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저는 이거 선택할게요. 이쁠 것 같아. 양을 많이 묻힌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된다? 아이라이너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눈에 섀도우가 들어가는 거를 각오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눈 가까이에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가루가 발려있어야 아이라이너의 지속력이 올라가요. 꿀팁! 근데 이거 에뛰드 색 너무 잘 났다. 너무 막 흰기가 많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위에만 바르고 끝내면 안 되고 이제 언더를 발라줘야 돼요. 고를 때 이렇게 좀 힘있는 브러쉬를 써주면 좋아요. 만약에 난 이게 없다 그러면 그때 사막에서 쓸 수 있는 이 생존 브러쉬 조금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색깔만 조금 보여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2차적으로 음영을 주고 뷰러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바로 뷰러 가세요.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아이라이너 홀리카홀리카의 멜로우 글라이딩 펜슬 라이너 모카 글리츠입니다. 사실은 이제 안 번지는 아이라이너 하면은 붓펜 아이라이너가 맞기는 맞아요. 솔직히 붓펜 라이너보다 얘가 더 안 번져요 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브라운 색상인데 뭔가 자글자글하게 펄이 있는 애들은 펜슬 중에서 정말 안 번집니다. 왜냐면 브라운 색상 자체가 검정 색상보다는 좀 덜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글자글하게 펄들이 살짝 메마른 듯한 느낌이 나면서도 기름에 좀 더 강해요. 그리고 또 이 펄 아이라이너를 강력 추천하는 게 사람 눈마다 다르기는 달라도 이렇게 부드럽고 살짝 블랙보다 흐리멍텅한 이미지를 주는 게 실패 확률이 줄어들어요. 물론 또 브라운보다 블랙이 더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블랙을 컨트롤을 되게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 가시면 돼요. 그 막상 이렇게 그리고 나면 부담스러운 느낌도 정말 없습니다. 저 화장 진한 거 무서워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강력 추천.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섀도우 얼마 전에 발견한 거긴 한데 저도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다크 에스프레소 색상입니다.
저는 진한 메이크업 안 할 건데요 하면서 이거를 안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었는데 작은 브러쉬는 올리브영에도 있어요. 에크멀 거 사시면 돼요. 여기 근데 되게 품절이 잘 돼가지고 6번은 보이시면 사셔야 돼요. 할인 안 해도 사세요. 아이라이너를 바른 거 위에 살짝 비비는 거 아니고 점 찍듯이 이렇게만 얹어줘도 블렌딩한 디테일도 살지만 지속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진한 섀도우가 아이 팔레트에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아이 팔레트는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꺼먼 색을 넣어놓으면 안 예뻐 보여요. 그래서 빠진 경우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이런 단품 섀도우 하나 진한 색깔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해지면서 뭔가 좀 어설픈 느낌이 덜해지죠. 이거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가루는요, 일반 섀도우 브러쉬로 밀면 번져버리는데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떼줍니다. 그러면 파데가 벗겨질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그냥 쿠션으로 조금만 눌러줘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눈두덩이에 색조를 좀 더 올리고 싶을 그럴 나이?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색감이 올라오게 이거를 살짝 묻혀서 여기 가운데쯤에 좁은 영역에만 해줄게요. 저는 눈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르게 되면은 이 색깔만 너무 좀 튈 수가 있거든요. 안 보이는 색감은 동공 밑에 쓱 더 보이죠?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 브랜드도 펄이 너무 잘 나와요. 여기도 있네? 얘를 너무 많이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조금만. 펄의 양을 오히려 메이크업을 꾸준히 해보면서 내 얼굴에 맞게 늘려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메이크업 열심히 했는데 어디서 아이고 화장했네 이러면 갑자기 나 화장이 안 어울리나 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눈두덩이에 펄을 이 정도만 해주고 눈두덩이에 좀 더 볼륨을 주기 위해서 페리페라 이것이 슈가 트윙클 듀오 아이스틱이에요. 핑크 린넨 색상인데 이 매트한 색상으로 눈 밑에를 살짝 밝혀줘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너무 에센티가 나기 때문에 진짜 조금씩만. 요즘 또 이런 눈물 라이너가 너무 잘 나와요. 이건 밀크터치인데 얘는 좀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 옷이 조금 밝다 하는 날 저는 이게 적당해 보이는데 이거는 좀 더 쿨톤 느낌이 나는 그런 메이크업 할 때. 그리고 이런 펄은 속눈썹 가까이에 발라줘야 된다고 제가 청담동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펄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붓에 묻은 양을 섬세하게 잘 봐야 돼요. 너무 눈곱처럼 너무 앞에 말고 진짜 살짝 보이게. 그리고 요즘 애교살 창조 엄청 하잖아요. 얘는 데이지크인데 이렇게 원 블렌딩이라고 하면서 뭔가 애쉬 베이지 같은 느낌이 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살짝 섞어서 약간만 통통해 보이게. 그리고 쉐딩이 꼭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쉐딩을 많이 안 해줘도 되는 얼굴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싱크로나이즈드 시절이 있었어요. 선수를 했다는 건 아니고 쉐딩을 잘못해서 싱크로나이즈드가 됐다. 이런 스킨톤을 살짝만 해줘가지고 콧대가 제가 뼈가 진짜 얇단 말이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콧볼만 살짝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땅콩 얼굴 이런 데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이거를 이 정도 2개 색깔만 해가지고 뭘 막 많이 하려고 보일 때까지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만져만 주는데 의미를 두겠다 이 느낌만. 그리고 마스카라는 저는 홀리카 연장 엄청 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황 색깔. 그런데 페리페라의 잉크 올 블랙 카라 롱 컬링 얘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속눈썹이 너무 짧아서 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홀리카 주황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주황색이 호불호가 강하다면은 초록색 깔끔하게 쓰시면 되고 페리페라도 괜찮고 에뛰드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서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려면 속눈썹을 붙여야 한다. VDL의 바운싱 피치. 요거는 너무 부옇게 올라오는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 말고는 괜찮아요. 뭐 요즘에 크림치크도 나오고 되게 힙한 느낌 나게 그렇게 잘 나오고는 있는데 또 크림치크가 파우더보다 어려운 건 있긴 있거든요. 편하게 바를 수 있다고는 해도 또 블러셔와 브러쉬를 되게 잘 써야 돼요. 사실 이게 되게 고가거든요. 좀 저렴한 거는 역시 저는 에크멀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이제 립을 할 차례인데요. 광고 타임입니다. 제가 색조 광고는 잘 안 하고 못하고 그러는 이유가 너무 고명도 인간이라서 색조를 다 뱉어내버려요. 그래서 너무 색이 강해도 안 되고 제형이 잘못 나오게 되면 색조가 더 안 어울립니다. 근데 오늘의 제품 어뮤즈의 젤핏 틴트는 촉촉한데 탱글탱글하면서 광택이 싹 돌아서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냥 쓰기 너무 편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새내기 초보자분들께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어뮤즈의 젤핏 틴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3중 광택 시스템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맑고 도톰하게 차오른다고 하더니 제형에서도 젤리젤리하고 통통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입술에 착 밀착되는 젤리 코팅 피니쉬로 묻어남과 요플레, 끈적임, 건조함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보통 젤리하고 투명한 질감은 지속력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하루 종일 한 2번, 3번 정도만 덧발라도 충분한 걸 보니까 식사하고 나서도 지속이 좀 됐으면 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촉촉한 광택 틴트가 이게 돼? 이거였어요. 전체적으로 젤피 틴트는 저처럼 색조를 뱉어내는 고명도 인간에게 찰떡 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옅게 바르면 옅게도 발색이 되고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까지도 또 농도가 표현이 되는 그런 립이라서 짙은 옷을 입은 날에는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옅은 옷을 입은 날에는 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아주 팔색조 매력을 가진 그런 질감이에요. 색상도 전체적으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뽑아줬어요. 웜톤 베스트 색상, 쿨톤 베스트 색상도 있고요. 쫙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1호 복숭아 젤리, 복숭복숭한 느낌인데 입술에 올리면 너무 허옇지만은 않게 색감이 올라와주기 때문에 생기 있게 쓸 수 있어요. 2호 헬시 살몬, 코랄 그 자체인데 여릿한 느낌이 있어서 딱 봄웜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3호 누핑크, 요런 따뜻한 핑크 너무 좋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차분해지는 틴트 특성 때문에 가을 웜이신 분들도 맑은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호 장미우유, 싱그러운 생장미 같으면서도 우유 한 방울이 톡 들어가서 살짝 쨍한 로즈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호 오트 무화과, 제가 데일리로 매일 쓴다고 하는 색상이 바로 이 오트 무화과 색상입니다. 너무 흐릿하지도 않아서 요즘 피부, 눈썹, 립만 하고 나가는데도 아주 생기 있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색상이 웜톤의 베스트 컬러라고 해요. 왜 웜톤의 베스트 컬러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6호 서울걸은 젤피 틴트의 쿨톤 베스트 컬러입니다. 특히나 어뮤즈걸 장원영 픽으로도 유명한 모비씨 핑크 컬러인데요. 쿨톤이 발랐을 때 얼굴빛이 더 화사해질 거예요. 7호 카라멜, 설탕 오래 졸인 듯한 브라운 색감인데 이런 브라운이 입술에서 고급지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뮤즈는 참 다양한 색상을 챙겨준 것 같죠? 8호 고저스 모브, 쨍한 건 잘 안 어울리더라 하시는 분들도 입술에 분위기 내고 싶을 때 바르기에 좋은 차분한 로즈 색상입니다. 9호 나르시즘, 팔뚝, 손에서는 황토색이야? 싶지만 입술에 얹으면 차분한 베이지 톤이 되면서 웜한 느낌으로 메이크업하는 날 쓰기 좋아요. 10호 무화과잼, 따뜻하면서도 차분한데 근데 너무 칙칙하지 않은 그런 웜한 무화과 색상입니다. 11호 버니버니, 흰기 가득하고 청량한 쿨한 핑크 그 자체. 12호 쿨다이브, 장미 느낌이 싹 느껴지는데 베이지 느낌이 섞이면서 살짝 브라운 톤도 보여지는 차분한 색상입니다. 저의 원픽은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5호 오트 무화과입니다. 그냥 이거는 쫙 테스트 해보자마자 이거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요, 이렇게 립플러가 있어요. 요런 거. 사실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도 아이 메이크업까지 하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립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택 싹 나면서 촉촉하게. 실제로도 장원영 님이 평상시에 되게 애정하는 그런 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발라보면서 어떻게 원영 언니의 발끝을 쫓아본다. 멋있으면 다 언니인 거 아시죠? 그리고 립플러는 젤피 틴트랑 아주 찰떡콩떡이에요. 편하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는 어뮤즈의 젤피 틴트를 올리브영에서 오특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월 12일 0시부터 올리브영에서는 19%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젤피 틴트에다가 이 립플러까지 발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기획 세트로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19%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립플러 때문에 적당하게 입술이 화한데요. 써보니까 데일리하게 아주 편하게 후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광택 립이어서 할인할 때 여러분들도 구매해두시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청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만 교수님인 유튜르가 새내기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메이크업 경력이 막 또 없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또 그 메이크업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새내기도 새내기지만 화장품 신상이 요새 너무 쏟아지고 있어서 메이크업 덕후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루버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